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이은영입니다. 제가 현재 모근 연구소가 지금 종로 3가에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제가 현재 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석박사를 하고 성균관 한림원에서 이제 5년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장이 없고 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오실 때? 저는 차 타고 왔지. 차 타고 오셨어요? 수영차 타고 왔어. 수경차 타고. 저는 어떻게 왔냐면, 저는 이제 이 성리학을 만난 지가 14년 됐어요. 14년 됐는데, 14년 전에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너무너무 놀라운, 그냥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좀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불행해 보이나요? 행복해 보이는. 제 모습에서요. 저는 14년 전엔 되게 불행했었어요. 무척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주름이 4천자가 있었어요. 이마에 4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척 불행해서 정말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이 성리학을 알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접한 거는 사자수학으로 접했어요. 천지지간의 유인책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가장 귀하다. 이 말이 사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뭐 하려고 왜 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사자수학 첫 구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첫 문장에 8글자에 잡혀서 한문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쭉 하다 보니까 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문해우하고 이유보이네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철학 공부를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철학이라는 건 그냥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글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글자 하나가, 한 문장이 너무 주옥 같은 문장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문장들을 만들어내지? 놀랍기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느 문장에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도와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죠. 근데 저는 사자수학의 그 8글자를 딱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문해우 이유보인, 글로써 벗을 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도대체 벗으로써 어떻게 인을 도와야 되냐? 이게 이제 화두였어요. 그래서 제가 글로써 벗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글 공부하는 데다 몸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글 공부하는 데다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이 만약에 오늘 강의가 좋거나 아니면 오늘 1시간, 2시간 정도 중에 마음에 드는 말이 딱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거잖아요.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도 마음에 드는 글자 한 글자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 와갖고 기쁜 마음이, 뭉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음에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글벗을 만나려고 한문 공부하는 데다가 이 유학 공부 있죠? 경전 공부하는 데다 몸을 다 갖다 놨어요. 갖다 놓다 보니까 어느 날 대학원에 가 있고, 예, 성대 가 있어요. 전 기적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내가 성대를 가 있지? 기적 같았어요. 근데 몸을 막 갖다 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한림원에 가 있어요. 한림원. 이거 아주 징그럽게 길어요. 5년. 예? 졸업장도 안 주는 학교, 그 한림원인데, 저기를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글벗을 많이 모았죠. 이제는, 그래서 글벗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박사과정까지 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안 되는 거는 이우 보인하는 거예요. 글로 벗으로써 인을 도와라. 요건 아직도 하도 예, 제가 앞으로 과제 남은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써주면 그렇죠. 이부 보인. 선생님이 써주세요. 네, 제가 사실 이게 연구실 이게 여기 딱 제가 했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PPT에 이문해우 이우 보인 요게 지금 검색하면 바로 나올 텐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8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까지 오기까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몇 글자에 잡힌 거예요. 딱 처음에 천지지간 유인책 8글자. 중간에 한 1년쯤 지나서 배운 그 이문해우 이우 보인 8글자. 총 16글자에 잡혀서 여기까지 왔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받은 그 감동을 얼마나 여기 잡고 초심을 가지고 얼마나 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같은 스승님 아래서 배웠는데도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 하나 남았어. 근데 저 스승님은 또 박사학위도 못 받으셨어. 지금까지. 성대 그 한국철학과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저 1호 박사를 만드셨어요. 그 수백 명이 지나가는데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마침표를 찍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얼마나 초심을 가지고 잡고 끝까지 갈 것이냐. 제가 여기 오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차 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눈이 작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뜬 거니 감은 거니 이럴 정도로 제 눈이 작아요. 근데 제가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제 작은 눈으로 온 우주를 다 보고 제 모든 그런 우주의 그런 기를 호흡하고 그리고 우주에 총동원된 그런 기운을 받고 제가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제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제 발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들이 여기 혼자 오신 것 같지만 혼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공기 중에 이런 우주 공간에 있는 공기와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사서 쓴다 그러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한강 철도를 막 지나오면서 진짜 이 작은 눈으로 저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다 보고 또 이 작은 입으로 온갖 제가 오늘 먹은 음식을 세어봤어요. 음식 가지수를 세어봤더니 40가지 넘더라고. 양념 이렇게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 토지에 얼마나 넓은 광활한 거기에서 지어진 농사들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먹고 왔어요. 오기 전엔 돈가스도 먹었으니까 아주 참 우리는 놀라운 이런 공간 안에 살면서 정말 내가 그런 거를 인식하고 사는가 한번 그것이 철학의 시작과 끝일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런 철학을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저는 제가 정말 그냥 왜 태어났는지도 몰랐고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어느 날 49세에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어요. 머리도 깨져갖고 한 10반을 꼬매고 100km 달려갔는데 어떻게 이게 안 열렸는지 몰라요. 왜 100km도 갈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급정거를 했는데 뒤로 날아갔어요. 뒷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날아가다가 팔거리 여기 버스 팔거리에 그냥 했는데 차가 부딪히는 소리만큼 컸거든요. 근데 이게 딱 깨져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했는데 그것도 살을 내니까 아무튼 이게 피부만 찢어지고 이거는 두개골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꼬매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막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토요일 날. 그것도 답사가다가 밥 먹으러 막 나가려는데 제가 이러고 갔으니까 이러고 꼬맨 거죠. 안 그랬으면 의사도 없어요. 그거 저 지방병원이라 외과 의사도 없더라고.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참 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왜 사는 걸까? 저는 이제 막 생각을 했어요. 49살에 12월 29일 날 이틀을 남겨놓고 그렇게 막 대형 사고가 그렇게 3번씩 나고 했는데 사는 게 힘들어갖고 좀 조금 어떻게 좀 먼저 세상 좀 가보고 싶어도 부모님이 살아 계셔요. 부모님이 지금도 98세세요. 안 가셔요, 안 가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안 가셔갖고 그냥 기다리다가 여태 저도 못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가고 싶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이제 왜 명이 뭔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는 사는 게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이제 49세가 되고 남들은 49세면 우울하다 그러고 50세면 우울하다 그러는데요. 저는 50세가 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다 왔다. 그 생각이 들었어. 이제 다 왔다.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제가 이제 속리산이 고향이에요. 초중고등학교를 속리산을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나왔어요. 거기 막 그냥 교복 입은 차림에 밭에 가면 일을 해야 되니까 일 안 하고 싶어서 구두 신고 교복 차림으로 책가방 들고 문장대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내려. 어둑하면 이제 일 끝날 때 되면 집에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기분이 드는 거야. 정상에 올라가서 딱 쉬는 기분. 50살이 딱 되니까요. 정상에 내가 앉아 있는 기분.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리고 50의 1년을 쉬었어요. 진짜. 안도의 한숨 같은 거. 지금은 능선을 타고 이렇게 능선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 밑에를 이렇게 바라보는 기분이랄까요? 지금은 능선을 타는 중이에요. 제가. 좀 기분을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분을 안다면 뭐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눈으로 우주를 보고 그렇죠? 이 작은 입으로 우주에서 나는 큰 넓은 수입된 것도 먹었어요. 아까 먹은 거 아마 수입품일 것 같아요. 돈가스 먹은 게. 예, 그렇죠? 그 우주 공간에서 나오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온 우주가 동원됐다라는 걸 제가 이 성리학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부모가 키우고 싶어. 부모는 낳아주신 거야. 그렇죠? 부모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것도 아니고. 이 우주가 나를 키워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해요. 오늘도 여기 걸어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안에 수평이 있잖아요. 이 머리에 수평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고장 나면은 자꾸 구토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보니까. 구토하고 쓰러지고 넘어다 픽픽 넘어지고 그래요. 그게 여기서 중심을 잡아주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중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중용. 선생님도 중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용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예. 맞아요. 철학 하시는 분이라. 저는 이거 해드릴까? 아니 여기 제가 이거 다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중용은 이 중자 하나에 보면요. 이게 중자잖아요. 중을 사람들이 설명을 이 중은 여기에 중이 있고 그렇죠? 이 칠판에 중이 있고 얘는 이렇게 깃발이 날아가서 이렇게 중심을 잡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돼요. 중이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방에 중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중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삶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중이 다르고 여기에 중이 다르고 책상에 중이 다르잖아요. 정확한 중이요. 그렇죠? 지난번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서 이렇게 건너가는 사람을 봤어요.
정확하게 중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제가 뭐 워낙 인생이 좀 삶이 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 사람마다 중이 각자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것처럼 여기에 중이 다르고 이 안에 중이 다르고 여기에 중이 다르듯이 각자 제가 걸어다니는 요 안에 중이 다 내 안에 있지 중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각자 자기 중심을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다 다른 맛,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중은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그 중이 어디 있냐? 내 마음에. 지금 여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걸 알기 전에 이 성리학의 중용을 알기 전에는 과거에 잡혀서 살았어요. 너무 괴로웠어. 과거를 생각하니까 지금 사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 앞으로 올 미래를 생각하니까 더 깝깝해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더라고. 근데 제가 그 중용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이 중을 깨닫고 나서는 아, 지나온 과거도 아니고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웃고 다니는데 너무 행복해갖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좋아하는지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웃고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서 주름이 3개 있다가 2개가 없어져서 하나 조금 흐려요. 그치? 잘 안 보이죠? 저 그걸 막 제가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웃기다. 사람이 40을 살면 자기 얼굴에 뭐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싶은 거예요. 정말 울적한 말이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40살 때 이 주름이 3개였었거든. 내 천자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거 물론 또 이 미래 오지 않은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뭘로 깨달았으면 그 순간 그걸 잡고 놓치지 않고 꼭 잡고 가면 된다. 그러면 내일이 달라지고 모레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수원이니까 여기 화성 옛날에 18개 읍면 제가 수원에 잠깐 살은 적이 있어요. 이 화성군이요 18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 화성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춘재라는 그 악인조차도 지나간 그 벌은 미워도 그 사람이 잠깐 드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어느 사람한테나 그 선한 마음은 다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맨날 악하지 않아. 그냥 사람이 선한 것을 생각할 때 사람이 선을 행하는 동안은 악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악을 행하는 동안은 선이 들어올 자리가 없을 뿐이에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잡으면 돼요. 그걸 우리가 수양이라고 말해요. 이 누구나 자포자기만 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죄 중에 가장 그 큰 죄가 자포자기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 버리는 거. 난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 유학의 진정한 매력은 뭐냐면 할 수 있다예요. 성인이 누구냐? 성인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마땅한 도리를 한다. 그거를 했을 때 우리가 천지지간의 유인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지간에 가장 사람이 귀한 까닭이 뭐예요? 삼강오륜을 지켰을 때 사람다운 짓. 만약에 사람이 배우지 않고 오륜을 행하지 않잖아요. 예의가 없어. 인의 예지신 이게 없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꼭 마치
소와 돼지가 돼지한테 옷을 입혀놓는 거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거죠. 배우지 않으면은 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서니까. 이거 얘기가 더 깊어지는 얘기라 근데 이게 누구한테나 사람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은 생이지지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학이지지 또 곤궁해져서야 비로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공궁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고니불학이라 그래. 고니불학. 예.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사람은 모든 만물이 하늘로부터, 천으로부터 받은 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부여받은 성이. 그죠? 날 때부터 그런 걸 똑같아. 이것이나 모든 게 다. 만물이 똑같아요. 근데 그 명이 다른 거잖아요. 역할. 사람이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게 되는데요. 모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게 잘 어려워요. 그게 이유 보인인데 이유 보인이 가장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과제예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성리학은 모근 이색 선생님이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요거 송대의 그 중국 성리학이 한국에 고려 말에 수입을 해서 안양이 수입을 해갖고 정착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모근 이색 선생님이에요. 모근 이색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고구려 때부터 이제 그건 있었으니까 태학부터 있었어요. 근데 폐허가 된 성리학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 모근 이색 선생이고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주자학을 정착시켜서 한국에 맞게 성리학을 만든 사람, 이론을 정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근 선생이죠. 그런데 모근 선생님은 이제 조선 건국을 반대하면서 펼치지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 권근이나 정도전이나 하륜, 또 뭐 맹사성, 그리고 길제, 이승인 이런 사람들이 다 조선을 세운 학자들이 대학자들이 전부 모근 선생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모근 선생의 그런 일부 아닌 부분도 있기는 해요. 이제 모근 선생 사상으로 하면 전부 다 유불도가 하나로 이렇게 회통이 돼야 돼요. 원흉적으로 다 포용하는 사람이 모근 선생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워낙 뭐 시기적으로 불교가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배척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모근 선생의 이런 말이 나는 본디 통달하여 피차가 없어. 그냥 이렇게 귀천이 없고 남녀가 없어요. 똑같아. 뭐 국경이 있거나 종교가 있거나 막 그걸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동일해 성이. 그래서 그리고 또 이치는 본래 무라가 없어. 이런 분이 이런 마인드로 이런 사상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조선의 그 성균 간의 문묘배양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봐요. 이게 이치가 본래 너나가 구분이 없어. 양반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겠어요? 예, 아주 싫어하죠. 그러면 노비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고요. 그렇죠? 모근집에서 이게 뽑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근데 평생을 이분이 살면서 제가 이제 이게 혼돈 시대라고 하는데 그 논나의 구분이 없고 에덴 동산에서 뭐 그 무화과를 먹기 전까지는 다 혼돈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음 걸 할게요. 제가 계획했던 게 이게 아닌데,
조금 그래요. 제가 이거 대신 자활 위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하늘이 복으로써 주고 그 불선을 행하는 사람은 천보지 이환이라 했어요. 우리가 너무 뭐 이건 저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아는 거라 좋은데 너무 식상하다 그럴까봐 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선한 사람은 지금 당장 복이 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와요. 저는 살아있는 게 그래서 그렇다고 봐요. 제가 그런 손해를 보면 저는 그 덕을 쌓았다고 생각해. 내가 좀 손해 봤다. 다른 사람하고 뭘 먹거나 뭘 하거나 조금 손해 봤다 그러면 그게 덕이고, 또 내가 좀 이익을 봤다. 그러면 덕을 깎아 먹었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저희 애들한테 밥 먹으면서 꼭 하는 얘기가, 다른 애들한테 얘 뭐 해갖고 안 되죠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와준 걸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 다음 애가 걔가 나한테 잘해줘도 너무나 당연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제가 그냥 누누이 강조를 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반드시 모르게 해라. 하는 즉시 잊어버려라. 돈을 줬으면 얼른 잊어버려라. 뭐를 사줬으면 얼른 잊어버려. 그거 기억하면 그거는 준 게 아니야.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제 저걸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 효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될 것 같아. 효. 이게 효. 저는 이 효가, 제가 원래 가톨릭 신자인데요. 2살에 절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 20살이 넘으니까 절에 있는 동안 너무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생사가 이게 의미가 없어. 살아있는 게 뭐 산 게 죽은 거고 죽은 게 산 거고 막 그런데 뭐 하려고 사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2살, 3살인가 서초성당에서 어떻게 영세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잊어버렸지? 그거를 무슨 생각 막 해갖고 했는데. 영세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효를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딱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양학선이라고 있어요. 양학선. 제가 천주교 신자라 했지. 이제 생각이 났어. 천주교 신자인데, 저는 그 11조를 제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11조를 어디다 하냐면, 성당 다니시면 계신지 몰라. 성당에는 1,000원 내. 그리고 식구수대로 10,000원씩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해갖고 뭐 그 연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조금 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11조를 해서 친정 부모님 5%, 시부모님 5% 그렇게 드려요. 그래서 저는 꼭 11조를 부모님한테 드리라고 그래. 그 근거로 제가 이제 양학선이라는 사람을 마루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루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저는 되게 그 감동받았어요. 그때. 여기 수원 여기 어디 근처 아니에요? 근처에서 하우스를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이 하우스를 했어요. 그래서 걔가 마루 운동을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물어봤어. 소감을 물어보니까 자기 부모님이 하우스에서 사는데 집을 아파트를 하나 사드리는 게 소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감동받았지. 근데 모 회장이 구 회장 GSLG 거기 회장이 5억인가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감동받은 게 뭐겠어요? 효자라는 거지. 누구나 1등을 하고 금메달 많이 따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그랬을까요? 효가 그만큼 저는 그 사람들의 그 울림을 주는 것 같은 거야. 뭐를 해도.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하고 하면 어김이 없다는 거지.
거기에서 크게 뭐 정확하게 적중하진 않더라도 그렇게 크게 어긋나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효도에 대해서는 엄청 제가 강조를 잘하는데 오늘은 철학자들 만나서 그런지 이상하게 철학자를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까 여기서 위선, 자활 위선자, 천보지 위복, 위불선자 이랬잖아요. 저는 이 공자님의 매력이 어디 있냐면 사람을 단정짓지 않는다는 거야. 선을 행하는 자거나 불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악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어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말 놀라워. 견선녀 불급하고 견불선녀 탐탕하라. 선한 것을 보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고 불선을 보면은 끓는 물을 더듬는 것과 같이 하래요. 끓는 물을 더듬을 수 있어요? 얼른 도망가죠? 근데 선을 보면 얼른 가서 해요? 끓는 물을 더듬는 것처럼 도망가듯이 선을 보면 따라잡지 못하는 것처럼 달려가서 하라는 거죠. 선은 부모한테도 양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한테도. 부모 형제한테도 양보하지 않는 게 선이다. 태공은 또 태공 아시죠? 태공이 누구예요? 강태공. 낚시 즐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80세에 공부가 많이 돼가고 도통해서 80세까지 낚시하다가 세월을 기다린 거죠. 그러다가 국무총리로 이제 그 무왕에 이게 발탁이 돼가지고 또 80년을 살았다 그래요. 그렇죠? 벼슬로 해서 80년을 해서 160세에 살았다. 근데 여기 이분한테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견선여가라고 문학연호가라. 선을 보면 목마른 것과 같이 하고 선을 보면은 아까 마찬가지예요.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듯이 이게 자꾸 눌러지네. 내려놔야지. 선을 보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이 하듯이 목마른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태공은. 목마르면은 물 벌컥벌컥 마시듯이 하고 또 나쁜 소리들, 악을 들으면 이 사람이 또 도가사상들은 이렇게 악이라는 말을 잘 써요. 장자도 그러더라고요. 이 악을 들으면 귀머거리와 같이 해라. 그런 말들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좋은 주옥 같은 글을 저는 볼 때 그랬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을까? 저는 공부를 공부할 때 하루에 한 줄 공부해서 한 줄, 두 줄도 아니고 그거 갖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글을 했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지?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도 나이 좀 들으면 좋은 말 하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너무 좋은 말이 나와서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게 한 글자 이 문장을 눈으로 보지 말고 가슴으로 보고 자기가 스스로 체득했을 때 나랑 하나가 된다고. 그렇죠? 된다고 생각해. 장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다 저절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 그 잠깐 선을 생각하지 않는 사이. 악은 그냥 어떻게 그 틈을 타고 들어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 아차하는 순간에 누구라고 이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세 번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거짓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작은 거짓말 했을 때 부모가 딱 혼내켜야 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려줘야 돼. 근데 처음에 작은 거짓말 했을 때 바늘 하나 요만한 거 하나 남의 거 주워온 거를 나무래지 않으면 그게 소도둑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큰 걸로 훔쳐도 감각이 없어. 양심의 감각이 없어. 둔해가지고. 지금 시대적으로 무척 심각하잖아요. 이춘재도 그런 건가요? 이춘재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보니까 아무리 사람들은 배려해도 자기 자식이니까 어쨌든 그렇죠.
부모 그렇고 한 번에 그럴 리가 없다. 글쎄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이제 군대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군대에서 뭔가 또 쇼킹한 일이 뭐가 있지 않을까. 저는 괜히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도 좀 해봐요. 그 이후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제대한 이후로. 그러긴 하는데 음.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음. 제가 화성 살았는데 네. 수원 쪽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대요. 예, 예. 그랬는데 수원에서 보면은 이제 일부 애들이겠지만 야쟤 화성에서 왔대. 개똥 냄새 나. 걔 제 옆에 가지 마. 아. 아이고 애들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무 말을 안 했대. 옆에 짝도 그러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집에 와서는 그런 애가 아닌데 거기서는 말. 그래서 걔가 말을 못하는 줄 알았대요. 친구들은 말을 안 하고 옆에 앉은 애조차도 뭐 이거 좀 빌려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그런 걸 얼마나 아이들 교육을 할 때 말 함부로 하지 않고 SNS 함부로 올리면 안 되고 그렇죠? 설리도 이렇게 뭐 자살했지만 어린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거 작은 거에도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성격이 되게 활발해요. 근데 이제 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이게 골절이 한 번 됐어요. 뼈가 골절이 됐는데 입은 멀쩡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골절이 됐는데 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전화가 갖고 뭐라고 해서 저기 뭐 별일 없니? 그래서 나 이거 저기 뼈가 부러져갖고 저 골절이 돼갖고 병원에 있어 그랬더니 목소리가 건강하니까요. 아주 아무튼 좀 엄청 건강해 보이는지 좀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이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게 다리가 골절됐는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사정없이 전화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춘재 같은 그런 사람이 전 요즘에 이제 무서워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봐도 그렇고 무섭더라고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을 진짜 저도 애가 지금 고3이거든요. 고3이고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길이 구불구불해요. 그러면 무서워요. 예, 대학교 2학년짜리 딸이고 이제 고3은 아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걸 애들한테 제가 5살부터 이걸 가르쳤어요. 걔네들 명심보감을 통째로 해요. 저는 오히려 못 외우는데 걔네들은 말랑말랑해갖고 다 외워요. 이걸 원문으로 다 외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걔가 이래요. 아들 녀석이 5살부터 가르쳤더니 이래. 그때는 싫어했지. 사자수학, 천자문, 명심보감, 추구, 동몽선습, 대학, 논어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만 하는 게 아니라 지 친구들 모아놓고 이게 저도 이제 이것처럼 도서관에서 이렇게 한 10명에서 20명을 모아놓고 했어요. 다 초등생들. 그랬더니 한 중학교쯤 와서 그땐 싫어했는데 물어봤어요. 예, 너 근데 그 초등학교 때 그렇게 싫어하더니 너 근데 좀 도움은 되니?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들 녀석한테 그랬더니 엄마, 근데요, 요 머리는 기억을 못하는데 몸이 기억을 해요. 이래. 너무 놀라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몸이 기억 안 와. 나이 들어서 배운 사람은 몸이 기억 안 해. 근데 어려서 배운 애들은요, 몸이 기억을 해.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걔가 하는 얘기가 기회가 되면 애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야. 싫다 그래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당부 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우리 아들이 얘기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놀라워해요. 야, 너는 어디서 그런 걸 배우니? 요즘에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니? 한자로 가르치잖아, 한자로. 하늘, 천, 따지, 이렇게 가르치지. 그러니까 어머니, 엄마, 모두 가르쳐요. 요즘에는 엄마, 막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고 좀 희한하게 가르쳐요. 근데 이렇게 해갖고 쭉 문장으로 읽으니까 한문 시간에. 그것도 한문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100점이에요. 한문 공부 딱 하면 벌써 다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100점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 자신감이 딱 생겨요. 그리고 글을 써도 제가 이제 여기서 가시면은 이웃의 아이들을 가르쳐도 좋고 한문을 가르치면 좋은 게 뭐냐면 문장의
특별한 게 있어요. 뭐 금목자 흑요 근주자적이니 봉생마주미 불부자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을 어떤 친구들을 사귈 거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제 화제의 글쓰기 이런 때가 있거든. 초중고등학교. 글을 딱 쓰면 문장이 딱 벌써 달라요. 문장이 달라. 고급스럽잖아요. 이게 딱 그렇죠. 차별화돼요. 애들은 보통 일반 뭐 막 나열해 갖고 쓰는데 애들은 벌써 사자성어 뭐 딱 배운 거 갖고 쓰니까요. 벌써 저 썼다 하면은 그러고 이제 저희 또 우리 애들이 중학교 1학년인가 걔가 경찰서에서 무슨 학교 폭력 예방에 뭐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왔대요. 그러니까 얘가 저기 논어에 그게 나와요. 학이 시습지 부력 여러 가나 유붕이 자원 박내면 불력 낳고 와. 요게 떴어요. 크게 원문으로 해서 떴대. 그래서 이것처럼 띄운 거예요. 강단에 전교생이 다 모였어요. 1, 2, 3학년 11클래스가 있는데 1, 2, 3학년에 다 모이고 전교생 선생님들이 다 모였어. 근데 그걸 띄워놓고 원문으로 띄워놓고 야 이거 아는 사람 나와라 이런 거야. 요만 선물을 주면서 그랬나 봐요. 그때 우리 딸이 뛰어나간 거야. 물론 이제 들어갈 때도 1등으로 들어왔어. 반편성고사에서 1등을 했대. 근데 걔가 딱 가서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 막 뛰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뛰어나가서 가서 유붕이 자원박네.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했더니 정확하게 맞췄다고. 그러면서 그 경찰이 야 여기 중학교 수준이 대단하다. 그래갖고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거기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그냥 저절로 살아요. 저절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1, 2, 3학년이 그냥 위에서 안 해도 벌써 한문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보고 오죽하면 식당 아줌마까지 다 기억해. 6년 있다가 지나갔는데 우리 아들이 3년 터울인데 3년 있다가 아들 졸업식장에 갔더니 식당 아줌마가 딸을 보고 기억을 하더라고. 야 그때 너 걔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를 해도 이 안에 내면이 양식이 풍부하니까 애들이 당당하고 자기가 나갈 때 물렀을 때 알고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손주들 데리고 아니면 손주만 하기가 뭐하니까 손주 친구들도 좋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도서관이든 그러니까 애를 가르친다는 거 부모가 애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안 좋아요. 제가 가르쳐 보니까 20명을 놓고 가르치는데 우리 애가 제일 힘들어. 저는 우리 애들 때문에 울었는데 남 때문에 울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늘 엄마를 하루 24시간 보거든. 엄마는 어쩌고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래 봐봐요. 그러면은 그거 수업 꽝이에요. 다른 애들까지 완전 마이너스. 어떻게 하면 좋아? 예? 그러니까 요렇게 아이들, 동네 아이들,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 그 새싹들 가르치는 게 너무 이뻐. 그러니까 사자소학, 그 다음에 천자문은 어렵지만 그냥 글자 익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천자문 가르치는 건 어떤 식이었냐면 천자문을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 같으면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때 어떻게 그것도 쓰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또 파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를 그거 막 몇 가지씩 조합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 그 천자문은 중국 철학이 들어있고 그거는 대단한 철학이 들어있어서 정말 어려운 건데 그냥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사자소학 사람이 제가 이제 마무리를 8시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기독교를 해도 좋고 불교도 해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유교를 해야 된다. 유학은 사람이 해야 될 이 눈빛, 발걸음, 손짓, 몸짓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머리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구사구용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하고 발걸음은 어떻게 하고 숨은 어떻게 쉬고 구체적으로 들어있거든. 그렇게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다른 경전에는 없어요. 오로지 유교 경전에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반드시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걸 하고, 그리고 이거는 많이 들어본 맨 밑에, 종과 득과요 중도 득드니 이거는 이제 오이 심은 데 오이 나고 뭐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런 얘기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 말이에요. 군자를 알기 전에 소인을 먼저 알면 조금 빨리 와닿을 것 같아서 소인은 자기 욕심에 기반이 돼서 예가 없고 교만하고 태어나지 못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의 이익과 사욕을 쫓는 사람을 이제 소인이라 그러고요. 한가할 때는 불선, 하지 못할 것이 없어. 그런 거 온갖 것들을 다 해. 그러다가 군자를 만나면 아닌 척하는 사람, 그렇죠? 안 보이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는 못할 짓이 없어. 그런 걸 소인이라 그래요. 예? 못하는 짓이 없다가 누구를 보면은 안 그런 척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시대도 그래요. 편당지면 안 돼. 편당. 아주 그렇죠. 이게 그냥 막 떠오르죠. 저는 말은 안 할 거예요. 네 편 내 편 없어요. 다 똑같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긴 게 다른 것 같지만 우리는 다 한 우물에서 나왔거든. 그렇죠? 한 우주라는 이런 공간에서 나왔고 또 같은 올라가다 보면 한 부모한테서 나왔어요. 그렇죠? 당구는 후손이잖아요, 다. 그리고 어느 한산이 씨 집안에 어디 갔어 제가 이제 논문 썼다고 초대해서 분당의 중앙공원을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분의 어떤 그 서울대학교 이상복이라는 그 총장님의 축사를 들었는데 그 축사에 뭐라 하냐면 이래. 한산희 씨 모곤이색 선생님의 부인이 어디요? 권 씨잖아요. 안동권 씨. 그리고 어디가 뭐 김 씨. 이거는 박 씨. 응? 이렇게 해갖고 다 내려오면 다 한 집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제에. 한산희 씨 축제에 다 사돈 다 우리 어머님들이니까 다 그 피가 다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어디로 소급이 돼? 예? 당군으로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다 얘기를 못하지만 모곤 선생님의 사상은 그분의 이 한국 성리학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단군에까지 소급이 돼 있다. 이분의 사상이. 그러니까 이미 그 공자가 유교를 창시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 단군 시대에 이미 정립이 돼 있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어요. 내동만 하고 두루 화합하지 못한다. 그리고 언제나 근심이 있어.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올 미래도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에 여기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지난 건 잊어버려야 돼. 그거 붙들어서 고민해봐야 아무것도 뭐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인들은 일상에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고민이 많아. 주변 정리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잘못이 있으면 꼭 남의 탓하는 거, 남 원망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보통 소인이라 그래요. 또 간사하고 도량이 좁다. 사례와 분별력이 없으며 자제할 줄 모른다. 남의 장점보다 단점을 말하기 좋아한다. 요것도 습관인 것 같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소인이라는 거를 군자는 누구나 우리가 요런 걸 안 하면 군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뽑아봤어요. 저도 늘 내가 이런 사람인가 하고 늘 돌이켜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저도 바꾸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재언이면 시불견하고 시불문하고 시기부지기민이라 이것을 그 수신 요거는 뭐냐면 마음이 있어야 보아도 보이고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제가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그렇죠? 또 뭘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죠. 이렇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 맛을 모르는 것처럼 심재해라. 마음을 여기에 잡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아나지 않게. 그래서 애들도 공부할 때 수업하기 전에 저는 이제 애들 가르쳐 보면 딴 생각하잖아요. 자꾸만 이렇게 방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 나가 있어요.
어저께 놀던 데 가서 있고 뭐 먹고 싶은 거 생각나고 아니면 점심시간 때 뭐 할 거 생각하고 이러냐고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 나쁜 거보다도 자꾸 머리가 이렇게 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집중만 딱 시켜놓고 공부하면 아주 좋죠, 성과가. 그래서 심재 요거는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심부재원이면 자 다음 거. 자 이상 끝났습니다. 행설설해서 죄송합니다. 편하게 이제 오늘 준비된 거는 사실은 아니었는데 그 점심 이후에 통화를 했나? 네. 점심 이후에 통화가 돼가지고 제가 올리고 나서 이제 통화가 돼서 오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특강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미리 와서 좀 보겠다고. 어떻게 하는지 뭐 알아야지 대상도 잘 모르고 그래서 와서 뭐 이렇게 그래도 되냐고 그래서 들어라. 그래서 이제 왔는데 듣지 말고 그냥 한번 해라 그랬어. 부담 가지 말고 그냥 해라. 한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더니 이제 마침 뭐지? 다른 거 있었어요? USB 하는 게 있어서 그걸 재빨리 우리 노조 사무실에서 복사를 금방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게 혹시 안 되면 복사해 그걸로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깜짝 특강이 된 거죠. 깜짝 특강을 하다 이렇게 아이고 한 건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못해서. 평소보다 오늘 너무 적게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오늘 들어보니까 다음에 특강할 때는 성리학이면 성리학 네, 그것만 하든지 아니면 호근 네. 선생님의 성리학이면 그것만 하시든지 네, 아니면 명심보감을 할 것 같은 명심보감만 몇 개 추려가지고 그것만 집중화시켜서 하든지 요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면 막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다음 주 올 때는 하고 싶은 거를 집중해가지고 문장만 뽑아서. 따로따로 그러니까 명심이면 명심 뭐 성리학이면 성리학 네. 그렇게 그것만 해서 하면 금방 시간이 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그 적중될 수 있는 그런 네. 말씀들 근데 막 생활에 되게 막 도움되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 도움이 되지 막 막 진짜. 중이라는 건 제가 평소에 말씀드린 거하고 크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적중을 하는 거예요. 딱딱. 그러니까 일하러 가서는 일하는데 현장에 적중해야 되고 학교 가서는 학교에서 맞는 적중이 돼야 되고 그 시에 딱딱 맞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아까 이 탁자에서도 중이 있고 이 공간에서도 중이 있고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하러 가가지고 자꾸 시끌시끌하고 막 떠들거나 그러면 이제 반중력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어쨌든 이 얘기 저 얘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이제 아까 아이들 키우면서 일어났던 거 아까 왜 자기 자식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치기.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식을 뭐 하라고 그랬어. 바꿔가지고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역자 이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가르치면 자꾸 어때요? 기대하는 만큼 따라줍니까 자식이? 아니 안 따라줘.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때려준다는 거예요. 자꾸 때리면 어떻게 돼? 천륜이잖아. 부자지간에 천륜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은 좀 때려도 괜찮잖아. 남의 자식은 왜냐면 두 새끼 내 새끼도 아닌데 때려도 그것도 자식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니니까 그냥 참는다는 거야. 근데 내 자식을 때려버리면 이제 거기 천륜이 상처를 받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식을 옛날부터 이제 바꿔서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바꿔서 이제 가르치는 게 사실 잠깐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살게 해죠. 아예 거기 가서 살게 하고 그 자식은 우리가 또 데리고 기르는 건 아예. 그러다 보면 빨래도 해주고 먹거리도 챙겨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스승이고 어머니 같이 생각한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사모라는 말이 사모님. 그러니까 퇴계 후손이 많은 게 아니고 퇴계를 논문 써가지고 하기 분들이 많죠. 논문 쓴 사람. 퇴계로 석박사 받은 사람이 거의 500명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니까 이제 저희 집안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한산희 씨 집안은 제가 보니까 모건 선생님이 워낙 학자라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그 정치하는 사람이 또 그만큼 없어요. 그런 그 되게 아픈 그런 그
선조의 그런 걸 밟고 싶지 않아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학문의 길을 또 그만큼 또 고집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육아는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치 철학, 사실상 정치 철학으로 시작해서 정치 철학으로 끝나는 건데 이제 일종의 뭐 옛날로 말하자면 사화지 일종 사화.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고초를 겪다 보니까 이제 공부해서 후학을 많이 만들어라. 이제 그 정치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배출하는 쪽으로 이제 가르치는 쪽으로 간 건데 이 성리학이 어떤 정초를 만든 사람이죠. 네. 정초. 그렇죠. 근데 같이 사는 데 있어서 악한 존재들이 같이 사는 것보다 선한 존재들이 같이 사는 게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법을 만든 거 제도가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힘 있는 사람이 다 죽인 거죠. 근데 힘 있는 사람이 죽이면 힘 있는 사람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좀 약한 사람이 힘 합세해가지고 걔를 죽인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원래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잖아. 사피엔스보다 더 등 큰 애들이 다 거의 아니 지금도 유전자는 있다고 일부 있다고 유럽에 있다고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힘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야. 이 호모 사피엔스가 그 종을 잊어버렸는데 네안데르탈. 그 친구들 훨씬 더 지골이 장대하고 훨씬 크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긴대 그냥.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압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힘의 논리로 가면 처음에는 그 사람 주먹으로 쥐어서 이길 수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신도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수준 낮긴 하지만 지금 이제 법치로 우리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적당한 제가 이제 그거를 찾느냐고 가까운 예로는 먼 예로는 영조대왕의 그 부인 중전 두 번째 어디 중전 얘기가 있어요. 누구? 그런 이제 그 얘기가 하나 있고 저희 가깝게는 저희 아버지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서 넘어오셔서 아마 힘들 때 아마 어느 집에서 누가 해주는 뭔가를 드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호박을 이렇게 하고 새우젓을 해서 국을 주셨다 그래. 근데 그 감동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98세신데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너무 그걸 맛있게 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분들을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 걸 해주시고 싶겠어요? 그게 이제 아야 뭐 이게 내가 덕을 쌓으면 뭘 받게 될 거다. 자식이 언제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아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하냐 하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덕을 막 쌓는데 덕은 내가 100번 쌓고 10,000번 쌓은 것 중에 하나 남을 수 있는 덕이거든요. 그게 100번 쌓은 게 100번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죽어서 못 갚을 수도 있고 사정이 이래서 못 갚을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처럼 98세 되신 분은 살아있으니까 또 그리고 살아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여력이 생겼어. 그러면 여력이 되면 그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머님이 해주는 그 국이 정말 맛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해줘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어려운 뭐 그런 사람 그 모 사장한테 정말 고생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사찰 전문 고건축가세요. 저희 아버지가 고건축가신인데 그 나무 목재소에 가서 뭐를 이렇게 주문을 하면 사장이 아주 못됐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못되셨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면 그런데 그 밑에 직원한테도 못되게 부도가 나서 이게 부도를 내고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돈도 안 주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딱 돈을 내줬어요. 그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했냐? 자식들한테는 정말 등록금도 안 줬어요. 우리 자식이 6형제인데 6남매인데 등록금도 안 주고 그 사람한테 돈을 대주고 그 기업을 살려줬어. 그리고 그 기업만 살려준 게 아니라 차까지 트럭 있잖아요. 목재소니까 이걸 실어 날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트럭까지 대줬단 말이에요. 아버지 돈으로 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가면 명절 때 오셔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나이가 60이 넘었지 70이 다 돼, 60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기업을 살려 그 사람이 그걸 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막 기업도 살려주고 또 거기다가 또 트럭까지 사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또 저희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추석 때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린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자손들한테 자기가 다 줘도 모질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아버지가 우리한테 얘기했거나 말씀 안 하셨거든요. 1절. 그리고 그걸 얘기했다면 자식이 누군가가 기대겠죠. 아,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저거 기업 세워준 사람 그리고 차 이렇게 해준 사람 만약에 자식이 알았다면 어쩌면 싸웠을 수도 있어. 자식한테는 말이야 등록금도 하나 안 대주고 하나 밀어주지도 않고 어떻게 남한테 그러실 수 있냐.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계실지도 의문일 정도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분한테 은밀하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명명지중하여 이게 제가 이제 하나 제가 읊어드릴게요. 사마운공이 말하는데 적금 이후 자손이라도 금이 잔뜩 쌓여서 자식한테 다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다 읽지를 못하고 또 그 적서 이후 자손이라도 책을 잔뜩 쌓아서 물려주더라도 그 책을 다 읽지를 못하니 음덕을 쌓아서 명명지중하여 그 이위 자손지 개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덕을 쌓는 계책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사마운공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비추어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하셨다. 그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기 누구 제가 이제 아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니까 있는 거지. 영조의 말이 이거 우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싫었어. 20살만 되면 나는 아버지 집 나간다고. 나 아주 그냥 각오를 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 아버지 지금이 그 시대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리고 도망 나왔어요. 집에서 고등학교. 저는 맞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허영사를 몇십 년을 보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저는 이제 도자기 사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도와줬죠. 그때 뭐 안 도와줄 때는 원망스러운데 아버지가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를 글을 딱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막 이게 막 체득 이게 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 덕분에 제가 박사했습니다. 저 아버지 아니었으면 이거 문장 봐도 뭔지도 몰랐을 거고 이렇게 뼈저리게 아마 이렇게 공부를 절절하게 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고 위로 저보다 다 천재야.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박사는 저밖에 없어. 6남매 중에. 제가 공부 제일 못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소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제일 못했어요. 도장도 안 찍어줄 정도였어. 이게 저 통지표 가지고 하면 도장도 안 뭐 1, 2, 3등은 해야지 찍어주는데 그거 못하면 안 찍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공부를 아버지 마음을 그제서 알아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이렇게 그 대신 내가 그걸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다. 근데 저는 이미 봤어요. 이미 아버지의 그런 음덕을 저는 봤고 또 그거 부정하자는 게 아니. 그 애들, 부정하자는 게 아니야. 부정하자는 게 아니겠지. 근데 부정하자는 이제 건 아니고. 그 아이들한테도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엄마 어쩌다가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부모님한테 어쩌다가 이제 시어머님한테 말대꾸라도 한번 하면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이렇게 저기 있잖아요. 그 처만 밑에 물 떨어지는 걸 봐라요. 점점 적적 불차이니라. 처만 밑에 불이 떨어지면 정확해. 부모가 효도하지 않으면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게 정확한 거예요. 틀리지 없어. 왜? 보고 그대로 배우니까요. 부모가 자기 부모한테 한 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하거든. 자식은. 그 이상 할 수가 없어. 그 이상 하는 사람은 순임금밖에 없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그런 거를 보면은 애들이 정말 가르치는 대로 한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열심히 이런 제가 느낀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느낀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부모님이 잔소리다 고로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걸 염려도 해요. 사실은 염려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아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마 제가 이제 홍보할 일이 앞으로 이걸 열심히 내가 느꼈던 것처럼 그 행복한 걸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이것을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누구처럼 말로만 행복하면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느낀 거 체득한 거 아니면 저는 얘기를 안 한다 주의고 할 수도 없고 전달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가슴으로 하고 깊이 새기고 자꾸만 이렇게 해서 자기 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철학자 선생님들 오늘 하여튼 너무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기 그 다음에 특강 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어떤 한 부분을 이렇게 집약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